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 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워낙 도덕 기준을 상당히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보다 훨씬 이게 까다롭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면을 받더라도 안 된다. 4대 악이나 그다음에 4대 부적격, 이런 이제 기준을요 아주 이제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주당의 조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준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자녀 채용이라는 조건이 있죠. 자녀 채용 특혜 문제. 이거는 이제 사면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게 원천 배제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이분이 강서을이죠. 강서을에서 이제 삼선 의원인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딸, 자녀 이제 채용 문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받은 이런 이제 경력이 전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이런 이제 분입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의 채용 비리다, 이런 이제 부적격에 의해서 아예 원천 배제돼 버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기준 중에 보니까 동일 지역에 3번 이상 하면 이제 감점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상민, 유성애 의원도 포함됐더라고요. 이상민 의원도 동일 지역에 5선 의원이니까 3선했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우리가 영입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3선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3선한 것처럼 감점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모셔옵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역은 경쟁자가 거의 없으니까 감점해도 이제 전 되기는 된다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준에 안 맞잖아요. 다른 당에서 우리가 예우로 같이 영입해 오면서 당신 감점 받아라, 이거는 이제 저는 좀 안 맞다. 국민의힘에서 3번에서 혜택 누린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당선된 걸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데 따뜻하게 환대는 못할 망정 감점을 준다. 이게 기준이 맞는가? 이걸 이제 한번 제기해 둡니다. 그럼 다시 이제 김성태 의원 이제 건으로 보면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법조인이니까 법조인의 양심으로 판결을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면밀하게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보통 채용비리라면요, 우리가 이제 업무방해를 합니다. 업무방해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같으면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 이게 보통 처벌 조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제 업무방해 채용비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게 제명이요. 황당하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 그럼 이게 원래 채용범죄가 아니잖아, 뇌물이면. 그럼 사면되면 이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요건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명만 보면 제3자 뇌물입니다, 뇌물. 채용비리는 업무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비리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뇌물이라는 게 또 이게 황당합니다. 뭐냐? 그때 KT에 비정규직으로 좀 근무하다가 정규직 될 때 아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 모양인데, 그때 그것도 제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 말은 판사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1심 무죄 나온 거예요. 물론 2심 대법원 유죄 놓지만. 그 다음에 그때 채모 검사도 자기도 좀 황당하다고 나중에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도 1심이 무죄가 나오니까 다툼이 많았는데, 근데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성이. 근데 KT 이석채 사장을 이렇게 국감 정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대가로 이게 채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으니까 뇌물이다. 뇌물이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고 특혜 채용도 이게 뇌물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저도 국회에서 봤지만 국회에서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원래 이제 다 뭐 민주당이나 일단은 이게 국감하면 우리나라 30대 재벌 회장들 다 정인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나 뭐 있으면 하나하나 빼주죠. 결국 이제 국감에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이제 보좌관들 뭐 기업에서 막 채용하고 하잖아요. 이게 민주당이나 KT의 사장 국감 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원래 민주당이나 몇십 명 30대 재벌 다 해놨다가 저절로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대가성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뇌물로 제3자 이렇게 엮어놨더라고요. 야, 저는 그건 처음 봤습니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이석채 회장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야, 건물 까드니까 우리 직원되면 좋으니까 약간 뭐 절차를 어겨서 어떻게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그게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도. 그러니까 이제 정의 빼주는 걸로 제3자 뇌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압력을 넣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업무방해 돼야죠. 채용 업무방해 돼야 되잖아요. 업무방해죄가 없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채용 업무방해죄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이광재 돈 이게 몇 군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김민석 이 자들이 엄청나게 받았죠. 옛날 안희정이부터. 이런 자들도 이게 다 지금 공천하는데 아니 이 제3자 뇌물인데 사면까지 받은 진짜 이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채용 비리도 아니잖아요. 법 제명만 보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100번 양보해서 이게 그래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제가 남한산성에 보면 옛날에 김훈 작가가 쓴 책도 있잖아요. 인조 때 병자호로 할 때 남한산성에 보면 거기에 최명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김상은이 두 명의 논쟁이 놉니다. 최명길은 이제 화친을 하자는 거고, 김상은은 이제 항복하 만들고 끝까지 죽도록 싸우자. 척화파죠. 두 명의 판사가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 논쟁에 보면 핵심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 권자가 있고 권력할 때 권, 그 다음에 사서삼경할 때 경, 권하고 경의 대립이 우리 있는 거예요. 경이란 거 사서삼경할 때 경전할 때 경자 있잖아요. 이 경이란 건 뭐냐? 변치 않는 원칙을 경이랍니다. 변치 않는 원칙. 바로 이제 김상은이가 주장한 게 경입니다. 경. 우리는 끝까지 오랑캐 하고 타협하면 안 되고 죽도록 목숨 바쳐 싸우자. 이게 변치 않는 원칙. 이걸 이게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도, 권력할 때 권, 우리 권자 있잖아요. 권은 뭐냐? 권은 이제 임기응배입니다. 모든 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뭔가 이게 사태가 바뀌면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변하는 거. 이걸 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명길이는 지금 여기 화친해서 힘을 기르고 나중에 복수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두 명의 주장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주장입니다. 권과 경이 둘 다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공천 기준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4가지 있잖아요. 4가지.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무조건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경이라고 봐야 돼요. 원칙. 불변의 원칙, 경. 근데 아무리 경이 중요하더라도 때로는 이게 임경변으로 뭔가 이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약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권입니다. 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거악이든 범죄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억울한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공관위원이 12명 있다. 예를 들어 3분의 2면 아주 다수 아닙니까? 공관위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할 때는 예외를 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살인범은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살인범 중에도 훌륭한 살인범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 죽였다고 다 살인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외를
반드시 이게 둬야 된다. 그렇다면 너무 이게 이번에 원칙만 강조해서 김성태 대표를 이게 무조건 원천 배제해버린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목숨 걸고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지 않습니까? 우파를 위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그때 직능본부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3선했는데 김성태 아니면 누가 됩니까? 이번에 뭐 비례의원 박대수 의원이 간다지만 김성태이 3선했던 지역에 한석을 그냥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좌파보다 깨끗하게 공천한 건 좋은데 저 좌파는 조국, 송영길, 뭐 김민석이, 이광재 별 범죄자들 다 노는데 근데 김성태 의원은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도 아니고 사면도 받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권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원천 배제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재고를 해서 공관위에서 얼마든지 공관위원이 압도적 찬성하면 룰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이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유성의 그 이상민 의원인데 이런 룰을 만들면 안 돼요. 딴 데서 이게 5선 했는데 그걸 감점 주는데 만약에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누가 이게 들어옵니까? 누가? 조금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상이 앞서서 좀 현실과 안 맞는 이런 게 있다면 또 겸허하게 고쳐나가면서 뭐 제가 여기 뭐 제가 솔직히 뭐 김성태는 뭐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제가 이제 뭐 국민의 못되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법률가의 양심으로 김성태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의 계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게 그 제고해 주시기를 공관위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